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의미로 임을 잃은 슬픔을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한 고대 가요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내의 한스러운 마음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한국적 정서인 한의 원류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시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 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가치를 지니며 황조가와 함께 현재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 가요입니다. 공무도화가는 중국 문헌에 전하던 고조선의 노래를 조선시대에 해동역사라는 책에 다시 한시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악곡명으로는 공우인이라고도 하고요. 배경설화와 작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수 광부의 아내가 이 시가의 작자로 알려져 있지만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공무도화가의 배경설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의 뱃사공인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저어가고 있었는데 흰 머리를 풀어헤친 어떤 미치광이, 즉 백수광부가 술병을 들고 강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백수광부의 아내가 건너지 말라고 애원을 해도 그는 듣지 않았고 결국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가지고 있던 공우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아주 슬펐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다 부른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서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공인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 여옥에게 그 광경과 노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옥은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공우를 가지고 그 소리를 본받아서 연주를 하니까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무도화가를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견해는 그 원전을 전하는 역사서나 문집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 아내가 공우를 들고 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배경설화에 따라서 원작자는 백수광부의 아내로 볼 수 있고 여옥은 단지 노래를 전한 사람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작자가 누구인지 논란은 있지만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백수광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요. 백수광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백수광부를 신화적 존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백수광부의 죽음은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수광부를 무당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흰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미치광이처럼 강물에 뛰어드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황홀경에 든 신들린 무당의 모습이고 그리고 백수광부의 죽음은 무당이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조선이 국가적인 체제를 확립하면서 나라 무당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자 권위를 잃은 무당이 좌절해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수광부를 주신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주신을 따르는 악신으로 봅니다. 술병을 들고 강물로 뛰어드는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서 백수광부를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나 또는 로마 신화의 바커스와 같은 주신으로 보고 공우를 들고 노래를 하는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의 아내를 주신을 따르는 악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공무도화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사언사구로 된 한역시가입니다. 공무도화가는 중국 문헌에 전하던 고조선의 노래를 조선시대의 해동 역사라는 책에 다시 한시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강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으니 가시님을 어찌할거나. 짧은 시입니다. 먼저 1구부터 보겠습니다. 공무도화.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공무도화의 한자 공은 그대, 당신, 임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서 여기에서 임은 화자의 남편인 흰머리를 불어헤친 백수 강부입니다. 무는 한자 무는 하지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지니는 금지사입니다. 화자는 강을 건너려는 임을 강을 건너지 말라고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을 통해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물을 건너가면 돌아오기 어렵고 물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말리고 있습니다.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면서 이별의 상황을 막아보려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은 물의 이미지고요. 임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고 임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는 임에 대한 화자의 충만한 사랑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화자는 임에게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지만 여기서 물은 자연물이 아닌 그것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사랑이 담겨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구의 공경도화. 임은 그의 강을 건너시네. 임이 화재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물을 건넙니다. 임이 물을 건너감으로써 임과 화자가 헤어지게 되기 때문에 물은 단절과 이별의 의미를 갖습니다. 화자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을 건너는 임을 바라보며 초조해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임이 물에 뛰어든 후에 허탈감과 상실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물은 임과 화자의 이별을 유발하는 단절의 역할을 합니다. 화자의 만류가 수포로 돌아가고 임과의 사랑이 끝나고 이제 임은 없습니다. 임과 이별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물을 건너버린 임과 화자의 기억 없는 이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3구를 볼게요. 타하이사. 물에 빠져 죽으니. 임이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죽음의 의미를 갖습니다. 일시적인 부재가 아니라 죽음을 통한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되면서 화자는 슬픔과 절망의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 생과 사의 갈림길로 불가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임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임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경설화에 따르면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사랑이 물을 통해 다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죽음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재생의 의미까지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승에서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4구를 보면 당내공화, 가시님을 어찌할거나,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실, 임을 잃은 화자의 한탄과 체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할거나, 여기에는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고요. 임과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떠난 임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3구와 4구는 임을 잃은 화자의 슬픔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1구의 물은 사랑, 2구의 물은 이별, 3구의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화자의 정서도 1구는 애원, 2구는 초조, 3구는
슬픔, 사고는 한탄과 체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임을 잃은 슬픔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1번, 문헌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 집단적 서사가요에서 개인적 서정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입니다. 특징 3번을 보면 사언사구로 된 한역시가이고요. 특징 4번을 보면 중심 소재인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물의 의미가 사랑, 이별, 죽음으로 변화하면서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화를 노래한 시가 문학의 근원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